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CAT 2급 영상이죠. 예, 근데 이제 지난달이 아니구나. 지금 10월이죠. 10월이면은 이제 지난달은 9월이니까 뭐 9월은 합격률이 그렇게 안 좋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결과 발표는 아직 안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기존 강사님한테 했던 거. 근데 그것도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지난달도 안 좋긴 한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지난달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9월달. 9월이 아니라 8월달. 8월달 시험에서 이제 아마 합격률이 난리가 났죠. 예, 그 난리 난 주 원인은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원뿔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초도형 때 원뿔을 따로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면 원뿔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특이한 요소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요소는 아니에요. 물론 이걸 시험 문제로 만들 때 좀 다루기 어려운 요소기는 해요. 문제 만드는 사람이 피곤할 뿐이지 푸는 사람은 그렇게 피곤한 요소는 아닌데. 근데 어느 틈엔가 C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지는 지금 판단이 안 되지만 옛날에 원뿔 나왔을 때 아무도 꺼리낌 없이 이렇게 잘 풀어 제끼던 거를 예전에 ATC 때 지금은 이제 그 원뿔 하나가 추가가 됐다고 해서 시험이 아작이 났다. 결국은 지금 CAT 2급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잘못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옛날에 가르치던 강사님들 그대로 가르치고 있을 텐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원뿔도 한번 다뤄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문제 풀고 나서 예제를 공개를 했을 겁니다. 예제 공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는 학원 강사님들도 테스트를 해봐라. 근데 이거 거의 다 그릴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요거였고 두 번째 뭐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없고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없어요. 못 그리는 사람 없어. 그리고 이제 딱 와서 이제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없을 거고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것까지도 다 잘 그릴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보면 이제, 이거를 그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걸 그릴 수 있느냐.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결론적으로 내렸던 건 30번. 30번은 완벽하게 정확하게는 못 그린다가 결론입니다. 못 그린다가 결론인데, 유사하게는 그릴 수 있어요. 유사하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방정식이라는 걸 짜야 돼요. 이 원뿔에서 이렇게 짜려고 때 저기 나오는 곡선에 대한 방정식을 짜가지고 컴퓨터에다 그 방정식을 입력을 해서 방정식 곡선을 통해 가지고 곡선을 그려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인벤터에서 스케치할 때 스케치 기능 중에 방정식 곡선이라는 게 있었죠. 인벤터 영상 쪽 가서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 그 방정식 곡선으로 거기다 방정식을 입력을 하면 이제 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냈다 그러면 문제를 잘못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뿔이 좀 피곤한 게 원뿔을 이제 이렇게 자르는 형태, 요 중심을 지나가지고 축과 수직하게 같이 자르는 형태는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하고 조합할 때 저렇게 조합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뿔이 솔직히 말하면 시험 문제에 출제할 때 문제 푸는 사람이 피곤한 게 아니라 문제 출제자가 피곤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 되게 만들까? 그게 되게 어려워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루면서 이제 원뿔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띄웠고 이제 CAD는 저기 이제 뭐 제가 CAT 2급 템플릿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 그냥 새 작업창 열어서 할게요. 근데 요거 할 때도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CAT 2급 그 치수 설정에 대한 쇼츠를 이제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 달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질문하신 것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 같이 좀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질문한 건 그거예요. 이제 CAT 2급 시험을 보러 가서 치수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ISO-25를 가지고 수정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 얘기가 없으면 어떡하냐. ISO-25라는 게 자, 일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는 다운로드 받은 템플릿을 사용을 하죠. 이 ISO-20라는 건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CAD의 기본 설정이 아니라 파일 안에 돼 있는 설정입니다. ISO-25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사용한다는 전제, 시험 때 제공한 템플릿을 사용한다는 전제를 깔고 보면은 그 파일 안에는 ISO-25가 없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CAT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화살표 크기를 ISO 규격이 원래 0.25여야 돼. 아니 2.5mm 화살표 크기가 2.5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볼 때 잘 보시면 화살표 크기가 2.2로 줄어 있을 거예요. ISO-25는 2.5인데 왜 2.2야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그 템플릿을 제공을 할 때 시험 구성에 맞게 2.2로 일부러 줄인 거예요. 변환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2.2에서 수정하시면 감점입니다. 시험에 맞게 구성을 변경을 한 거야.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파일이 똑같으면은 그래요. 그런데 그럼 이제 그분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분은 이제 연습할 때 이제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아마 이제 CAD에서 컨트롤 N 해가지고 새 작업을 이제 띄울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도 템플릿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토캐드는 시작을 할 때 템플릿을 선택 안 하고 시작을 못 해요. 무조건 템플릿이 지정이 돼야 돼요. 어떤 템플릿 쓸 거냐. 근데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시면 ISO라는 게 붙어 있고 ISO가 안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캐드 ISO가 없죠. DWTL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해보면 그리고 나서 치수 설정 D를 쳐보면 얘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SO-25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 ISO라는 글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ISO 규격에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ISO는 규격이잖아요. 그 규격에 맞추지 않은 그냥 도면이에요. 그러니까 어캐드.dwt는 그냥 아무것도 그 어떤 규정도 맞추지 않은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ISO로 그 규정을 맞추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 규정에 대한 내용을 왜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는 모든 강사님이 다 제대로 가르칠 거예요, 아마. 학원 강사님들이 꼭 컨트롤 N 해가지고 처음 열 때 뭘로 하라 그래요? 어캐드 ISO DWT. 꼭 얘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얘를 열면, 자, D, 엔터. 해보면 ISO-25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S 규격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KS 규격을 사용하는 나라 국가에서는 뭐 정말 좋은 거는 오토캐드의 어캐드 KS.DWT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예 우리나라 규격에 이제 전용으로 맞춰준 템플릿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으니 어쨌든 KS 규격 자체가 뭘 따르고 있다? IS 규격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용할 때는 어캐드 ISO.DWT 템플릿을 선택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어캐드 ISO.DWT 템플릿을 열어가지고 실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이거를 그냥 컨트롤 N 해가지고 CAT 2급 연습하실 때 컨트롤 N 해가지고 여기서 템플릿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이제 한국 ATC 센터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거기 가면 거기에 이제 매달 기출문제 올리시거든요. KPC에서 공개될 때마다 한국 ATC 센터 네이버 카페에 기출문제를 올리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이제 주는 게 뭐냐면 연습용 템플릿이라는 걸 줘요. 걔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CAT 2급 학습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뭐까지 있느냐, 안내 문구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작성할 때 사용하는 타이틀 블럭까지도 만들어져 있어요. 단 이제 그 템플릿을 시험 때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불합격이에요. 실격이에요. 시험 때 쓰지 말고 연습할 때는 가능하면 네이버 한국 AC센터 카페에서 제공하고 있는 CAT 2급 연습용 템플릿
이용해서 실전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제가 자격시험 학습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연습은 항상 실전같이.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도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이 작업이 돼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연습 때 잘했는데 시험장 가니까 안 돼요.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그거보다 연습할 때 시험할 때랑 다른 조건으로 연습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배치는 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형상 그리는 것만 따로 연습해요. 그리고 도면층 만드는 걸 연습을 안 해. 도면층은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그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하나 저장해 놓고 걔를 복사해다가 계속 그리는 것만 연습해. 그런 분들은 시험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나 잘 그리는데요? 예. 잘 그리는데 배치를 못해. 아무것도 못해. 다른 걸 하나도 못해. 막 레이어 맨날 틀려나가. CAT 2급 연습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시험 볼 때랑 똑같이 처음부터 도면층 만드는 것부터 처음에 환경 설정 점검하고 도면층 만드는 것부터 마지막에 배치 작업까지 완전히 풀 세트로 시간 재가면서 딱 한 문제 풀 때 무조건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이내에 들어오셔야 돼요. 진짜 러프하게 잡아주면. 그리고 좀 난 잘한다 싶으신 분들은 30분에서 40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30분, 40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초고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20분이면 돼요. 30분, 40분이면 느리게 작업해서 생각했을 때 30분, 40분이에요. 요새 CAT 2급 문제를 보면. 그 정도 수준이면 천천히 해도 30분, 40분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제, KPC에서 그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그 영상 길이가 30분, 40분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 보면 작업자가 되게 이제 거기 이제 말은 설명은 안 나오는데 혼자서 작업만 하는데 하는 거 보면 되게 천천히 해요. 그 키보드 칠 때도 LA 이렇게 딱딱 끊어치고, 왜냐면 이게 설명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봐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 영상 길이가 길게 나와야 한 40분 넘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실력으로 봤을 때 막힘없이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봤을 때 30분, 40분 정도면 여유 있게 준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충분한 시험이니까. 자, 이제 뭐 어찌됐든 이제 질문 나온 것도 있고 이제 이래저래 사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이제 요건 연습하는 거는 제가 템플릿 따로 열지 않고 컨트롤 N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어캐드 ISO.DWT를 열고요. 일단은 선색상이랑 이런 건 좀 맞춰야 되니까 도면층을 만들어야겠죠. LA. 여기서 엔터. 외형선. 수문선은 필요 없지 않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만들게요. 중심선. 똑같이 만들게요. 가상선. 그 다음에 치수. 자, 어차피 문자하고 뷰포트를 안 만들겠습니다. 네, 쓸 일이 없으니까 여기선. 지금 뭐 시험 문제 풀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외형선은 3번 초록색,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 가상선은 6번 선홍색. 가상선도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치수는 1번 빨간색.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선 종류. 자, 로드 해서, 자, 여기서. 자, 센터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제일 밑으로 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3개 모두 선택하고, 일단 히든, 확인. 네. 그 다음에, 중심선, 센터,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팬텀, 확인. 자, 요렇게 하죠. 자, 요렇게까지 만들고, 외형선 더블 클릭해서, 외형선을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어주고, X 닫고 나오고, 그 다음에 치수도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치수도 좀 설정을 할게요. DIM이래. D 엔터. ISO-25 그렇죠? 제가 이제 어캐드 ISO.DWT를 선택해서 들어왔으니까 ISO-25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수정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걸 보여드리면 여기서 기호흡 화살표에 와 보면 얘가 2.5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저게 ISO 표준이에요. 원래 ISO의 표준은 2.5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템플릿을 한번 딱 보시면
저게 2.2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거 2.5로 고쳐야겠네. ISO 표준은 2.5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바꿔놨다는 건, 이 시험에는 2.2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바꿔놓을게요. 라고 미리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는 게 솔직히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꾸면 감점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로 변경했을 때는 감점을 안 해요. 근데 저거를 2.5로 뭘 알고 2.5로 바꾸시면 좋은데, 제가 저거 많이 본 게, 저기다가 3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치수 문자 높이, 이제, 전산학 경기에도 기능사 생각해서 3.5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4를 넣는 분도 계세요. 4를 넣는 분도. 뭐 그런 식으로, 저기다 뭐 이제 5를 넣는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전부 다 감점입니다. 이게 감점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착각이에요. 일부는 강사님들이 이거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강사님들은 좀 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위험해요. 웬만하면 그런 강사님들, 그러니까 뭘 잘못 가르치는 강사님들 중에 일부는 시험 규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강사님들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분이 잘못 가르치는 걸 모르니까 못 피하실 거예요. 그건 이제 그것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우연찮게라도 제 영상에서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내 강사님들이 진짜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지 않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험 자격증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강사님이라면 그 강사님은 피하세요. 환불을 받고 다른 데로 옮기세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시험 때는 2.1이 돼 있는데 지금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둘 거고요. 중심 표시고 이제 우리가 없음으로 넣죠. 그 다음에 문자는 굴림으로 바꿔야겠죠. 폰트를. 스탠다드 뒤에 땡땡땡 눌러서 이거를 이제 굴림으로. 굴림으로 이렇게 바꿔줘.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닫기. 자, 문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렇죠? 문자 높이도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건데, 문자 높이를 왜 바꾸는지. 이것도 이제 제각각이에요. 일반적으로 국가자격 시험에 3.5, 그 다음에 4도 본 적 있고, 5도 본 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에서 요거 사이즈를 2배로 키울 겁니다. 시험하고 똑같게. 자, 그 다음에 소수점은 자릿수 8자리까지 표현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후행령 체크해주고, 여기도 8자리까지. 그 다음에 후행령 체크해주고, 확인. 그 다음에 닫기. 이렇게 해서 설정까지 마쳤고요. 그리드는 필요 없으니까 끄겠습니다. 그래서 F7 눌러서 이제 그리드를 꺼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원뿔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원추다라고 얘기해요. 원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용어를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원뿔이란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그려보면서 보시면 되겠죠. 이제 원뿔을 표시해주는 방식, 치수를 표시해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하부 쪽에 지름, 앞에 파이가 붙었으니까 지름입니다. 잘 안 보이시려나요? 확대할까요? 파이가 붙었으니까 지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부의 지름, 그러니까 이 면이 이제 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온다는 건 저 원 표면, 원이니까 원의 모든 표면이 한 점으로 모이듯이 올라온다라는 거를 이 그림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각도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이 높이가 주어지느냐. 높이와 각도를 다 주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한쪽을 정수로 맞추면 한쪽이 정수가 안 나와요. 저게 정수가 딱 나오려면 우연히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이제 사인 몇 도, 코사인 몇 도 이런 거 했을 때 정수가 딱 떨어지는, 모든 값들이 정수가 떨어지는 밑변, 대변, 그 다음에 빗변, 요 세 가지가 정수가 딱딱딱 떨어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각도하고 그게 다 딱 맞을 수도 있을 수 있는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딱 맞아주지 않으면 얘가 절대 높이가 정수면 각도가 정수가 아니고 각도가 정수면 높이가 정수가 아니고 둘 중 하나 무한소수가 나와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높이가 100인 원뿔이다. 그렇죠?
뭐 실무에서는 이제 저거 사용하는 용도는 그때 상황에 따라요. 저 원뿔의 각도가 중요하냐, 원뿔의 높이가 중요하냐, 그걸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되고 이제 그거 그리는 거 저기는 간단하겠죠. 이제 X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8 수평 수직 그려주고 80이니까 어떻게 해요? 옵셋 40. 그쵸? 띄워주고 40 띄워주고 여기서 반대쪽도 옵셋 40 띄워주면 되겠죠. 예.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옵셋 100 높이가 100이다 라는 거 한번 띄워주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라인에서 이어줘요. 자, 여기를 이어줘요. 그리고 미러로 넘겨주면 되겠죠. 미러로 얘를 넘겨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CAT 2급 때는 미러를 쓸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CAT 2급만 죽어라고 연습하신 분들은 갑자기 미러 쓰는 법을 까먹을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미러 쓰시는 법을 까먹었다 그러면 미러 명령어 쪽에 가서 다시 한번 쓰는 법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트림.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리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중심선이죠. 선택해서 dimension은 중심선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연장해줘야 되니까 LEN DE 5mm 해서 위로 연장 아래로 연장.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문제는 뭐예요? 요렇게 내가 정면도를 줬어. 그러면 우측면도 평면도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죠. 아니 하나만 줘놓고 어떻게 하려는 얘기야. 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얘가 뭐라 그랬어요? 원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뿔을 머릿속에 그리세요. 3D로 그리세요. 3D로 그리세요. 그럼 내가 얘를 원뿔을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서 보든 뭔 차이가 있을까? 그렇죠? 정면에서 보든 우측면에서 보든 뭔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하나만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로 형상이 끝난다. 형상에 대한 모든 정의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걸 주고 우측면도 평면도를 그리라 그랬던 건 내가 요것만 줘도 당신은 이것과 이게 뭔지 알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우측면도가 평면도가 예측이 안 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얘는 원형이잖아. 원형이고 이 각이 항상 동일하잖아. 그럼 원형이라는 거 우리가 원기둥을 생각해야 돼. 원기둥을 세워놓고 바닥에 딱 세워놓고 정면에서 보든 내가 90도 돌아가지고 우측에서 보든 아니면 90도 돌아가지고 좌측에서 보든 원기둥의 측면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적이 있었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우측면에서는 카피 똑같이 보이겠죠. 이게 우측면이죠. 이게 복사만 하면 우측면도 없다. 네. 그러면 평면도는 평면도는 원이 보여야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얘를 중심선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원의 여기서 보이는 원의 지름은 80이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D80 아니면 40을 입력해도 되고 그리고 D80 엔터를 안 쳤네요. 자, 트림 해서 여기서 싹 다 자르고 LEN D5 이게 원뿔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요 가운데 점이 하나 있어요. 위에 꼭지점.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기 중심선하고 겹치기도 하고 안 찍어줘도 되고 점을 찍으려면 이제 포인트란 명령을 쓰면 되겠죠. 만약에 저 굳이 나 점 넣고 싶다. POINT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요 가운데다 땅 이렇게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녹색 점이 있어요. 지금 이제 화면상에서는 티 안 날 거예요. 근데 저거 출력하면 티 납니다. 왜냐면 저 녹색 점이 저 가운데 있는 점이 저 색깔이 녹색이잖아요. 그럼 녹색은 선굵기를 굵게 해주면 출력할 때 저기 이제 점이 하나 티가 나요. 이 중심선은 가는 실선을 쓰니까 가는 선을 쓰니까 가는 1.3선을 쓰니까 이제 선 굵기가 얇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점이 티가 나요. 그래서 저렇게 점을 찍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굳이 도면 그릴 때 이거 굳이 점까지 찍어줘라는 안 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뿔의 형태는 이제 이렇게 보인다. 문제는 이제 요게 이렇게 보였을 때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저 원뿔을, 그쵸? 높이가 100이죠. 지금 가상선으로 이렇게 쭉쭉 돼 있죠. 저 원뿔을 내가 높이 55에서 탕 자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 자른 게 중요한 거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중심선 축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중심축의 선을 축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축선과 직각 방향으로 자른 거예요. 저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직각 방향이다. 그러면 원뿔의 특징은 뭐예요? 원뿔에 어찌 보면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원뿔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원뿔인데 내가 여기서 한번 자른 거야. 즉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건 뭐예요? 여기서 자른 단면의 모습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55 높이에서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 그러니까 원뿔이니까 모든 원표면에서 똑같이 꼭지점을 하나를 향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자른 모양도 당연히 여기서 자른 이 모양과 똑같이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즉 원뿔은 축선과 직각인 방향에서 어떻게 자르든 그 단면의 형상은 항상 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뿔의 특징이죠. 만약에 그 자른 단면, 요 축선과 직각 방향으로 자른 단면이 원이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타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걔는 원뿔이 아닙니다. 예. 모든 단면, 원뿔의 모든 축선과 직각인 단면들은 원의 형태를 껴야만 해요. 그래야지 균이랑 각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간단하겠죠. 그럼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옵셋 55. 여기서 이렇게 했죠. 얘만 55를 할 거냐? 아니죠. 얘도 이제 같이 잘리는 거죠. 우측면들도 같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트림.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여기서 수정. 아이고, 여기 안 잘렸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수정. 점에서 끊기. 선택하고, 점에서 끊고, 선택하고, 점에서 끊고, 선택하고, 점에서 끊고, 선택하고, 점에서 끊고. 자, 이제 이 네 개를 다 선택을 해서 뭘로? 가상선으로 해줘야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걸 배치까지 갈 거 아니니까 선중료가 저렇게 보면 좀 그러니까 LT 스케일 조정합시다. LTS 0.5 정도로 줄여볼까요? 예, 이 정도면 적절하겠네. 0.5 정도로 줄여서. 그러자.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잘렸어. 그러면 잘린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원의 반지름이지. 그럼 이 전체가 뭐야? 원의 지름이지. 그쵸? 단순하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결론이 나죠? 그럼 원의 반지름은 이 위치야. 그쵸? 이 위치야. 이 위치를 이제 올리겠죠? 그 다음에 F10 극좌표 추적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된 잘려서 나온 저 단면에서 새로 나오는 원의 반지름은 여기고 중심은 뭐야? 중심은 같잖아. 중심은 여기고. 그러면 서클 땅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치수를 보면은 운 좋게 딱 18이 나왔네. 이게 어디 보자. 요건 어떻게 제가 노리고 만든 건 아닌데 정밀도가 다 8자짜리가 되는데 딱 정수가 나오고 저렇게 됐네. 이제 제가 얘기했죠. 운이 맞으면 저럴 수도 있다. 저 55라는 높이를 제가 여기가 딱 정수가 나오는 높이를 선정한 건 아니거든요. 반지름까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 부분이 정수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서리를 따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작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 LEN D-2 여기서 이제 가상선 살짝 띄워주는 거죠. 하면 이제 이게 24번에 이제 풀이가 된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지금 요 답을 어떻게 그렸냐 그 방식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질문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할 때 오순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극좌표 추적을 할 때 요것도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질문 받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당기면은 딱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N2 저렇게 잡히면 안 되고 N2A 자 제가 대략 요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요. 그래서 제가 F10 눌러가지고 극좌표 추적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면 다음에 딱 해서 X 표시 나오고 딱 해서 X 표시가 나와요. 그렇죠? 녹색으로 X 표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보고 따라 하시는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저는 오스냅이죠. X 표시가 안 나오고, 직교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중요한 건 저랑 이게 똑같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에 직교 표시가 나왔다는 건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나왔을 거예요. 녹색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안 나오고 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나오고 이게 X 표시가 얘가 안 나오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니까는 어떻게 하면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오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랑 자꾸 똑같이 제 영상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직각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얘랑 뭐예요? 얘랑 수직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X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이 두 개의 상황은 이퀄이에요. 똑같다. 그러면은 표현이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왜 이렇게 나온다고 신경을 쓰죠? 이건 신경 쓸 부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거에 신경 쓰는 거는 자꾸 저의 영상을 똑같이 하겠다라는 강박이 좀 강해서 그래요.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하면 제 영상과 다르게 나와도 됩니다. 오히려 다르게 나와도 그게 제 영상과 같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야 돼요. 그게 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제 거에는 X로 나와도 이렇게 나오면 지금 같은 상황이네? 그리고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제 영상을 그냥 따라만 하려고 영상을 보시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 영상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 안 돼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제 사설 제가 사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설이에요. 제가 사설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설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상황이라든가 내가 뭘 핵심적으로 해야 되느냐. 따라서 그릴 수 있는 건 나중에 가서 나 혼자 못 그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영상에서 하고자 하는 건 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본인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저렇게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제가 했던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저거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차피 뭐 오늘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OS 설정을 보면은 그분은 저랑 OS 설정이 달랐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5가지를 체크해놓고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이제 직교를 체크를 할게요. 네. 아까는 이제 교차죠, 교차점. 그래서 직교를 체크를 해놓으면 저도 똑같이 라인 NEA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땅 가면 직교 표시 나와요. X 표시가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X 표시가 다른 애하고 동일한 조건에 만났다. 이게 조건의 이제 겹침이라고 하거든요. 조건이 이제 이 조건도 맞고 이것도 올소이다 저것도 올소이다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차인 것도 옳고 지금 이 상황은 직교인 것도 옳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교차는 항상 뒤로 빠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오면은 여기는 지금 뭐예요? 직교가 우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요. 안 잡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NEA
여기서 와서 딱 오면 여기선 뭐예요? 직교하고 교차하고 충돌이 안 나죠. 여기서는 지금 저 수평선상과 제가 교차하는 순간일 뿐이지 저 선하고 직교하는 순간은 아니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X가 나오는데 여기서 더 가가지고 땅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직교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얘는 교차하고 직교하고 둘 다 맞소가 되면은 교차는 뒤로 밀려요. 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랑 다른 게 저 직교 설정이 있었던 거다. 오스냅에. 그래서 저는 직교 설정을 그때 답변 달았는 게 직교 설정이 켜져 있을 겁니다. 꺼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상황이 꼭 나랑 똑같을 필요는 없다. 직교가 나와도 맞는 상황이니까 그냥 직교인 걸 인지하고 그게 현재 내가 원하는 상황인 거냐만 본인이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중심점을 잡아서 그러면 여기 중심선과 여기 중심선의 선의 길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수평하게 오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 중간점이 더 먼저 나와요. 그렇죠? 왜? 교차는 항상 다른 거하고 중복되면 뒤로 밀려요. 표시가. 근데 이러면 이 중간점이 틀린 얘기냐? 아니죠. 맞는 얘기죠. 왜? 두 선의 길이가 양쪽 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땐 중간점이 맞는 거지. 이 조건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제 본 문제 풀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원뿔을 그리는 이 행위 제 거를 그냥 따라 그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한 이 원뿔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도면을 계속 난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원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죠. 자, 25.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없습니다. 단지 이 원뿔의 높이가 우리는 이제 아까 이게 어떻게 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세 개는 치수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즉 전체 높이에 대한 이제 치수를 주고 각도를 안 줬다고 하면 이번에는 각도를 준 거다. 그렇죠?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도 확대를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옆에다 할게요. 옆에다. 자, 수평 수직선 그려놓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80이니까 옵셋 바닥의 반지름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바닥의 반지름 똑같으니까 40 한쪽으로 보내고 이제 여기 50이다. 그리고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중심선으로부터는 25다. 그렇죠? 25네요. 그러면은 얘는 R5.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25 기울면 되겠네. 그렇죠? 지금 제가 한 짓이 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방금 전에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놓은 건데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절반이 2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몇 도를 그렸어요? 25도.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했겠거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얘가 25인데 왜 얘를 25를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 수학을 공부를 하세요. 전 캐드 배우러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제가 계시다고 했죠. 예, 캐드를 배우고 싶은데 배우러 왔는데 나한테 왜 수학을 가르치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은 굳이 캐드를 배우시면 안 돼요. 캐드는 항상 수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학을 빼고 캐드를 얘기해라. 그러면 캐드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밖에 안 돼. 항상 캐드는 수학과 함께 합니다. 솔직히 이게 수학이 아니잖아. 산수잖아. 그쵸?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거는 이제 억각이죠. 억각. 막꼭지각이라고도 하고 억각이라고도 하고 그 원리에 의해서 그 두 각은 같은 각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이제 수학적인 개념들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T. 이렇게 정리되고, T. 이렇게 되고. 즉, 이제 각도가 주어지면 이 높이는 정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DLI 해가지고 높이를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보면, 그쵸. 무한소수 나오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높이하고 각도를 동시에 맞출 수가 일반적으로 없어요. 여기도 한번, 옆에도 한번 각 찍어볼까요? 그쵸. 무한소수 나오죠. 높이를 맞추든 각도를 맞추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추를 설계할 때, 원뿔을 설계할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밀어 해가지고 넘겨주고, 그쵸? 수직하게 해서 넘겨주고, 그다음에 잘라주고. 얘는 중심선으로 MA로 할까요? 바꿔주고, 그 다음에 트립. 선 정리하고. LEN DE 5mm 하면 여기까지가 그린 게 아까랑 달랐을 뿐이지 나머지 개념은 똑같겠죠? 우측면도 그렇죠? 원뿔이니까 똑같이 보일 거예요. 다르게 보이면 원뿔이 아니네. 그렇죠? 원뿔이니까 똑같이 보일 거고 그러면 위에 거는 자 바닥 아이고 기울었다. 예. 극좌표 추적 쓰면 이게 문제예요. 내가 마우스 컨트롤 실수하면 싹 기울어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극좌표 추적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 바닥에 바닥에 지름은 똑같았잖아.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서 얘를 복사해 오면 되죠. 여러분들은 새로 그리셔도 되는데 새로 그리는 것보다 뭐 전 옆에 있으니까 요 위에 것만 빼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오면 되지. 얘를 여기다가 딱 맞춰서 붙여주면 되고 이거 왜 안 붙었냐? 다시 할게요. 제가 지금 컴퓨터가 펜이 막 돌고 있는데 뭔가 스로틀링이 걸리는 것 같아요. 3D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스로틀링이 이렇게 심하게 걸리지? 붙었네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하는 게 지금 제대로 안 먹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갖고 왔네. 얘는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답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26번이 24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아까 이제 여기서 55로 잘랐는데 요번에 높이 44에서 잘랐다. 그럼 뭐 얘는 뭐 다르겠어요? 똑같겠죠. 자, 그럼 옵셋 어떻게 돼요? 44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땅,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자르고. 자, 그 다음에 점에서 끊기 해줘야겠네요. 수정. 점에서 끊기. 땅. 선택하고, 땅. 선택하고, 땅. 선택하고, 땅.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가상선. 로 바꿔주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원추를 축선과 직각에게 잘랐다. 그러면 이 단면은 항상 뭐다? 바닥면하고 똑같은 형상이니까 원이 나온다. 그렇죠? 그럼 그 원의 반지름은 어디다? 여기까지다. 여기다 한번 재볼까요? 아까처럼 한번 재보면 그쵸? 여기는 말한 대로 이제 무한소수 나오기 시작하죠. 아까 운이 좋았던 거예요. 55가. 제가 저렇게 노리고 설계한 건 아니에요. 55가 정수가 딱 나와라 그러면서 예. 그렇게 설계한 건 아닌데 우연찮게 거기가 딱 55 높이를 잘랐을 때 18이었어. 근데 지금 원래 제가 그 노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원하는 값이 무한소수가 안 나와가지고 짜증이 났어요. 아이씨 괜히 55에서 잘랐다.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창이 당연히 위쪽에 원이 불고 그 반지름의 끝 여기니까 여기서 이제 수직하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직각 아직도 직각 켜져 있나? OS. 직교 켜져 있네요. 저 이거 켜져 있는 거 싫어해요. 직교는 그때 제가 필요할 때마다 수동으로 불러 쓰는 게 편하지. 저건 켜져 있으면은 쓸데없이 직교되는 상황에서 자꾸 저게 떠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직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유 다른 거하고 충돌이 좀 심한 편도 있고 다른 오스넷들하고 제가 다른 걸 더 중요하게 보는데 그래서 좀 꺼놓고 쓰는 편이에요. 오스넷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다 사용하는 건 정말 일부 강사님들 제가 어느 학원에 있는 어떤 강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모두 선택하게 해놓고 막 쓰는데 그거는 진짜 저보다 좀 많이 세팅해놓고 쓸 수는 있어요. 조금 다르게 뭐 이제 여기다 말 그대로 직교를 더 추가해서 쓴다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취향의 문제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두 선택해가지고 쓰게 하는 강사들은 그런 강사한테 배우지 마세요. 좀. 진짜 생각 없는 강사. 진짜로 이걸 오스랩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제한적으로 써야 돼요. 꼭 필요한 것만 나한테 맞는 것만 내 취향에 딱 맞게 그렇게 잡아가셔야지 안 그러면 업무 효율 엄청 떨어집니다. 확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라인. 저는 직교가 켜져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갖다 대면 이제 X를 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서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얘랑은 표현 방법이 다른 거죠. 이제 얘는 표현 방법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글자는 중심선과 겹쳤으니까 좀 옮겨줄게요. 치트 글자는 이렇게 하고,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결국은 이제 원뿔을 정의를 할 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높이 정의하는 건 다 똑같은데 뭐만 틀려요. 전체적인 거를 높이로 할 표현을 했느냐 각도로 표현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제한이 될 수 있고 지난번 문제는 약간 독특했죠. 약간 독특한 게 지난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뿔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중간에 잘린 형태로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중간에 잘렸을 때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기는 해요. 그걸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태가 바로 이제 이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끝에 뾰족한 데가 있으면 어차피 그 뾰족한 데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뾰족한 데까지의 높이냐 아니면 각도냐 이렇게 되는데 왜냐면 이 뾰족한 데에 반지름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잘린 형태, 여기처럼 잘린 형태가 제시됐을 때는 여기도 원이니까 이 각도를 안 주고 요 전체 거리를 주고 여기까지 잘린 데까지 이 뾰족한 데까지 거리를 빼버리고 뭐 해주냐면 이 원에 반지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 문제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형태고요. 바닥은 지금 여기 80, 여기 파이 안 적어졌다. 요거 꼭 적어줘야죠. 원래 지름일 때. 프로시. 이거 안 적어주면 원뿔 아니에요. 도면에서. 왜냐면 이게 지름이 아니란 얘기니까 안 적어주면. 이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프로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프로시 꼭 넣어줘야 되고, CAT 2급 시험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지름 표시는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거는 왜 안 내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이유를. CAT 2급 시험은 저 지름 표시를 내기 시작하면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출제 방식에 이거 해서 피곤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건데 그건 좀 방식을 좀 개선을 하지. 저 지름 표시를 쓰기 좋게.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실무에서는 반지름 표시가 거의 안 나와요. 요게 약간 CAT 2급 시험이 실무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긴 한데 실무에서는 앵간하면 지름입니다. 앵간하면. 반지름 표시는 언제만 나오냐면 코너에다가 필렛 줬을 때 그때만 나와요. 실무에서는 앵간한 형상을 반지름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전산학력 기도 기능사나 이제 그쪽 가시면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름을 쓰지 반지름을 쓰지 않는다. 근데 이제 좀 독특하죠. 그래서 원래 이게 실무 도면이라면은 CAT 2급이 아니라 여기에 지름과 여기에 지름을 줬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도면에서 내가 여기에 지름을 주고 여기에 지름을 주면 이 도면은 필요가 없어요. 실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CAT 2급을 할 때는 투상법을 연습하는 거니까 항상 삼면도를 그리잖아요. 항상 삼면도를. 그러니까 삼각법에 의한 삼면도를 그려요. 삼각법에 의한 삼면도라는 건 삼각법으로 구성되는 면 중에 3개의 면으로 표현되는 걸 삼면도라고 하는데, 삼면도를 가장 기본 포맷으로 하는 게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면도, CAT 2급에서는 우측면도, 평면도예요. 가장 기본 포맷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삼면도를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평면도 없이 저면도를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삼면도예요. 왜냐면 면을 3개를 쓴 거니까. 그러니까 면을 3개를 써서 썼다가 삼면도고, 간혹 가다가 표현을 잘못하시는 강사님들이 삼면도법이라고 하는데 삼면도법은 아닙니다. 삼각법에서 삼면도를 썼을 뿐이에요. 3개의 면도를 썼을 뿐이에요. 이면도도 있어요. 2개의 면을 써서 표현했다. 1면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얘까지 빠져버리면 얘가 1면도예요. 그래서 제도법상 나오지만 면도의 수를, 그러니까 각 면을 표현해주는 수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표현해라 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이제 원뿔 같은 거 나오면은 1면도로 거의 끝냅니다. 웬만해서 다른 면도를 표현 안 해요. 그런 특징이 있다. 물론 이제 실무로 가면 근데 그게 안 지켜집니다. 실무는 웬만하면 삼면도를 다 그립니다. 그게 단품도에서 삼면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처럼 단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물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조립되는 다른 물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얘를 갖다 붙일 때 삼면도가 다 필요해요. 2D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차피 삼면도를 다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 1면도만 그려도 되는 건데 왜 굳이 CAT 2급 시험에는 왜 1면도 시험이 안 나오나요? 당연하죠. 그러면 투상을 측정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이제 어이없는 질문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도면은 1면도도 있고 2면도도 있고 그런데 와 CAT 2급 시험은 꼭 3면도를 다 그리라고요. 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막 억지 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니에요. 3면도를 다 써서 어떻게든 하게 만들어야 투상이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투상이라는 걸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CAT 2급 시험은 투상을 제대로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형식이라도 도면을 꽈요. 일반적인 제도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꽈요. 그걸 꽈놔야 이게 내가 이렇게 꽈놔도 얘가 이걸 그리네?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가 이렇게 꼬아놨는데 그렸어? 그러면 얘는 제대로 이걸 이해를 하고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나 이거 틀리라고 일부러 이 문제 이렇게 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원래 시험 문제는 틀리라고 일부러 그렇게 내는 거예요. 틀리라고 일부러 그렇게 안 낸 문제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학원 원장하고 강사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지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원 원장하고 강사는 학생들한테 틀릴 수 있는 상황들을 자꾸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릴 수 있는 상황을 자꾸 경험하게 해주고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게 교육인 거지. 그걸 얘 틀리라고 문제 이렇게 일부러 냈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 뭐예요? 나 교육하기 싫어요. 나 얘 대충 쉽게 그냥 기분 좋게 하고 그냥 돈만 받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당신이 나를 안 도와주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원 원장하고 강사는. 그런 사람한테 배우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원 홍보 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전공 비전공자도 딸 수 있는 뭐 기계설계 산업기사 그리고 과정평가형 이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구 붙으면 저는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평가 엉터리로 하겠다는 거. 그럼 비전공자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비전공자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직업훈련 학교 가서 배우면 거기서 유체역학 배우세요? 연력학 배우세요? 재료역학 배우세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계에서. 진동학 배우세요? 하나도 안 배워요. 그 가르치는 학원이 있나요? 직업훈련 학교 있어요? 자, 그게 안 돼, 그거에 대한 이론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설계가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일부 실무 경력 있는 일부 강사들이 그럽니다. 그거 안 해도 설계 돼요. 예, 돼요. 그래서 실무의 설계자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둘로 나눠져요. 둘로. 그 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한 명은 뭐냐? 모디파이 설계자라고 해요. 모디파이 설계자. 또 한 명은 뭐냐? 순수 설계자. 자, 모디파이 설계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누군가 개념 설계를 한 참고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디파이 설계자는 이 설계에서 약간의 수정만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미 그 유체역학이라든가 재료역학이라든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놨어. 거기서 약간 내 경험치만 가지고 길이만 늘렸다 줄였다 형태만 약간 바꿔가지고 그렇게 설계하는 걸 모디파이 설계자라고 해요. 이 사람은 개발 업무를 못해요. 개발을 못해요. 왜냐면 자기가 그 원리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원리 자체를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하급 설계자로 봐요. 이 개발을 하려면 연력학, 유체역학 그런 걸 해야 돼요. 근데 흔히 얘기하는 그 과정평가형 듣는 분들이 그 연력학, 정력, 뭐 정력학, 뭐 동력학, 뭐 그런 거 하나요? 안 하죠. 뭐만 해요? 그냥 내 제도만 하고, 제도할 때 우리 많이 가는 거 뭐예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수준의 그런 거를 배워요. 순수 설계자는 역학을 다 이해를 하고 자기가 개념 설계를, 이 개념 설계를 하는 사람이 순수 설계자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널려 있어요. 모디파이 설계자는 학원 안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현장에서 볼트 조이다가 모디파이 설계자 되시는 분들 계세요. 볼트 조이다가 나 캐드 공부해야지. 그래서 캐드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도면 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모디파이 설계를 해요. 근데 이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원론적인 게 몰라요. 그래서 모디파이를 설계를 할 때 간혹가다 이런 요구 나오거든요. 기존에 있던 이 개념 설계됐던 장비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요번에 할 때 이걸 수정해서 설계를 할 때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면 모디파이 설계자는 또 막혀요. 해결을 못합니다. 왜? 근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또 순수 설계자 붙어서 개념을 잡아줘야 돼.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보니까 이거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 분석을 해가지고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순수 설계자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들한테 얘기할 땐 그래요. 과정평가형 뽑지 마. 이건 자격으로 인정하지 마. 과정평가형 따신 분들은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정평가가 담고 있는 내용 자체도 일반적인 국가자격하고 좀 다릅니다. 과정평가형 이거 진행하는 학원에서 유튜브에 자기 수업 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저 그 강사님 올리는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도면 개떡같이 그려요. 진짜 근본도 없고 개념도 없게 그립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합격을 한대요. 근데 무려 합격률이 어떻게 되냐면 90%가, 그리고 이거를 학원에서 자랑을 합니다. 90%가 90 몇 프로가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학원으로 오세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학원 고르시는 분들한테 말씀하는데, 합격률을 거론해서 높은 합격률을 제시하는 학원은 가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너한테 제대로 된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평법만 잔뜩 알려줄게. 짧은 시간에 강제적으로 주입시켜줄게. 이거예요. 실제로 제가 학원 강사를 할 때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증을 따신 분이 제 수강생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아니, 자격증까지 있는데 왜 따라오셨나요? 왜 수업을 들으러 오셨나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뭘 시켰냐면, 전원기,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죠? 여기 나오는 본체 영상을 아주 기본적인 솔리드웍스로 모델링을 하세요. 못해요. 스케치 평면도 제대로 못 잡고 기준도 제대로 못 잡아요. 스스로 못 잡아요, 잘. 왜 못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려본 게 아니래. 이 과정평가형이 결국은 뭐냐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예요. 과정평가형이라는 건 그 과정을 운영하는 중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원 입장에선 이 합격률이 낮으면 학원의 명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물론 과정평가형 평가를 학원 강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신청을 하면 아마 외부에서 평가인원이 올 거예요. 오긴 오는데, 문제도 올 거고, 오긴 오는데, 이거는 제가 확증은 없어요. 확증은 없는데, 이게 학원 그거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여기 평가 신청하면 오시는 분도 일정할 거고, 그 기관하고 또 싸바싸바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과정평가형을 일반 국가자격하고 동일한 취급을 해주자. 원래 취급 못 받았어요. 이거 언제 됐냐면, 이게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 됐어요. 왜냐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뭐였냐면,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NCS를 확립시키겠다. 라는 공약이 있었어요. 당선 전에 대선 공약으로.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이걸 밀어붙이셨어요. NCS를. 그러면서 NCS에서 이게 성공이 되려면 NCS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정평가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공을 하려면 얘의 합격자가 많아야 돼. 합격자가 많이 늘어야 돼. 그래서 이 과정평가를 개판으로 쳤어요. 거의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90%예요. 생각을 하면 저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전원기 합격률이 몇이냐면 필기가 50%예요. 대략적으로, 어바웃으로. 그리고 실기가 50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게 단순 산술로 생각을 하면, 일단 1차에서 50% 떨어지고 이 50% 중에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격률이 총 25%예요. 근데 이 검증 점수가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60점 만점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보는데, 과정평가형이 항상 그래요. 우린 똑같은 내용을, 전원기랑 똑같은 내용을 본다. 과정평가형은 평가 점수가 얼마냐면 80이에요. 기준이. 무려 20점이 높아요. 더 완벽하게 해야 돼. 국가자격식보다. 근데 합격률이 90이에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 왔던 그 학생, 자격증 따가지고 저한테 배웠던 그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너무 없어. 합격했다는데 실력이 너무 없어요. 너희가 없어가지고. 과정평가형 이 학원에 몇 명이나 합격해요? 한두 명 빼고 다 합격합니다. 말이 안 돼요.
국가자격 시험은 25%가 나는데 90%가 난대. 90% 이상이 난대. 이거를 학원에다 얘기하면 학원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위한 전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전문 교육. 다른 국가자격 시험은 개나 소나 보는 거고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만 시험을 보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실무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 시험 문제에 몇 가지 패턴이 정해져 있고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공략하는 공략법만 가르쳐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정평가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회사들한테 과정평가형은 자격을 인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절대 저게 국가자격하고 똑같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봐도 물론 모든 과정평가형 합격자가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과정평가형에 합격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이거. 그건 맞아요. 그런 분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과정평가형이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과 진짜 실력이 없는 사람을 변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변별이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실력이 되는 사람도 실력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면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물론 이 자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자격증 항상 얘기할 때 자격이라는 거는 합격률이 낮아야 되고 진짜 제대로 검증했다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걸 신뢰하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자격증 자체가 이미 그걸 기능을 스스로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합격률을 올려버리면서. 그게 가장 심한 게 과정평가예요. 어떻게 합격률이 90%일 수 있어? 아무리 그 수업에서 제가 수업을 해봤지만 아무리 수업에서 인원을 모아가지고 수업을 해도 90%가 못 나와요. 잘 나와야 30%야. 그렇게 운 좋게 모여지질 않아요. 학원에서. 왜냐면 학원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봤는데 말이 안 되는 사기야 그거는. 즉 그 얘기는 뭐야? 내가 평가를 엉터리로 해줄게. 그러면 저라면은 그런 거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또 얘기가 3점포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계속 가서 합시다.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이거 끝은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난리가 났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오진 않았죠. 이렇게 나왔으면 난리가 안 났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걸 이제 그려보죠. 자, 이제 정면도하고 평면도가 다 그려져 있으니까 좀 더 쉽겠죠. 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긴 그리기 쉬운 게 이제 평면도 쪽이죠. 일단 평면도 쪽. 그러면 이제 서클. 위에 원이 20이래 반지름. 그리고 밑에 원이 40이래. 결국은 지름이 8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옵셋 60 전체 높이가 60이고 그렇죠? 바닥의 원은 그렇죠? F10 눌러서 접시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끝이고 상부의 원은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를 직선으로 이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원뿔이니까 여기가 직선으로 쭉 일정 비율로 쭉 이렇게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는 MI 해가지고 미러로 수직으로 이렇게 그렇죠?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죠. 얘랑 얘는 MA로 할까요?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픽 여기서 프림 걸고 원까지 잡고 자르고 T 바꿔주고 자르고 LEN D 5mm. 자, 그럼 문제는 이제 뭐예요? 우측면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어이가 없네. 이걸 문제라고 냈냐? 그쵸? 네, 문제라고 냈어요. 똑같죠. 원뿔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이렇다는 거 알고 있지. 그렇죠?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지난번에 난리 난 건 이제 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요렇게 된 형태에서 지난번에 이제 난리가 난 건 이거죠. 이렇게 잘랐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얘네들은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게 이 형태죠. 얘네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잘려 나갔으니까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래쪽으로 3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R5 중심을 기반 마이너스 30 그렇죠? 복사 C는 해줘야 되는데 복사 C를 안 했네요. R5 선택하고 찍고 복사 C를 하고 마이너스 30 그렇죠? MA 외형선을 바꿔주고 트림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이거는 지워줘야겠죠. 완전한 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요거 하고 이제 요거 바로 그려줘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가 잘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가장 난리 난 게 그거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잘렸으니까 결국 이제 상부는 어디서 잘린 거예요? 이 원이 이 선하고 닿는 여기서 잘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하부는 어떻게 돼요? 요 점에서 잘리잖아요. 요 점에서 여기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부에 잘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두 개가 쭉 이어지는 거죠. 직선 형태가 직선 형태.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원뿔에서는 가장 친절한 형태예요. 원뿔에서 이게 제일 쉬운 형태예요. 원뿔이 어딘가가 잘려나갈 때 가장 쉬운 형태가 이런 형태. 그래서 여지껏 이제 과거의 ATC 문제나 아니면 CAT에서 원뿔이 나왔을 때를 전부 다 이제 찾아가지고 막 뒤져 보면은 항상 이 잘리는 게 어디를 지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중심을 지나요. 이 자르는 선이 중심을 지나야지만 직선이 나와요. 만약에 저게 중심에서 옵셋 10 이런 식으로 잘랐다.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탁 잘라버렸다. 이때는 못 그래. 왜냐? 이 형태가 뭐냐면 이거예요. 원축곡선. 절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절대 이런 형태가 안 되도록 주의를 해가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어차피 이쪽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보다 뻗어져간 거 다 날아간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잘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달라지죠. 대칭이 더 이상 아니게 되죠. 왜냐면 이쪽하고 이쪽이 같았던 건 4분과 4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같았던 거예요. 지난 문제에서 분명히 이쪽 4분이 날아가 있는데 경사 때문에 한쪽 4분이 날아가 있는데 뭐예요? 대칭으로 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원뿔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뿔이면 무조건 대칭인가? 중요한 건 뭐예요? 봤을 때 양쪽 4분이 모두 다 있고 그걸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대칭인 것이지. 양쪽 4분을 다 볼 수 없는데 왜 대칭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린 이유는 뭘까요? 형태적으로 이해를 안 했다는 거지. 그냥 원뿔이네? 도형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그냥 원뿔이면 사다리꽃처럼 생긴 애잖아. 원뿔이면 좌우 대칭이잖아. 그냥 개념적인 걸로만 생각한 거지. 실제 문제에 제시된 형체가 얘가 여기서 4분이 잘렸고 여기서 어느 정도 깊이에서 잘렸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한 거 아니야. 왜 그게 이제 학생들 잘못이냐? 아니지. 여지껏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형태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뭘 했어. 야, 다 모르겠으면 내가 말하는 공식대로 해. 사각형으로 돌리면 돼. 이딴 소리나 했댔잖아. 그게 학생들한테 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고. 도대체 누구한테 뭘 가르치는 거야? 당신들한테 배운 사람이 회사 가서 무슨 일을 해? 애를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고 돈 받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 자격증 시험 합격 주려고 돈 받았어요. 야,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는 없지. 걔가 자격증을 왜 따려고 하겠어? 취직하려고 따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자격증 합격 시켰으니까
편법이라도 써서 합격시켜줬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나 이 개떡같이 가르친 거 내 잘못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이 양아치인 거야. 공식만 알려주면 돼? 어디다 써먹는데? 시험 볼 때밖에 못 쓰잖아. 아니, 강사라면 최소한 일말의 양심은 좀 있어봐라, 좀. 예, 제가 너무 홍보를 했는데, 어쨌든 좀 암담합니다. 어쨌든 그런 강사님들이 지금 교육판을 다, 기술 교육판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 이제 우측 면도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엑셀. 여기서 45도 선이 필요하겠죠, 이제. 앵글 45도.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렸다 그랬잖아. 여기서 이렇게 오겠죠? 얘가 어디 상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 이렇게 돼. 다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이제 요런 포인트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아니면 정확하게 일치하게, 이제 우연찮게 저렇게 되는 포인트들. 저런 걸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얘는 여기를 안 자르죠. 왜 안 잘라요? 여기가 잘려나간 게 아니잖아. 여기가 잘려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잘려나간 거잖아. 근데 여긴 저 뒤쪽이 꽤 남아있으니까 좀 잘라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각은 끝났어. 요각에 대한 정리는 끝났어. 그러면 이제 요각 45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R5. 자, 얘를 R5. 얘를 돌려주는 게 낫겠죠? 얘는 외형선이니까 안 바꿔도 되니까. 자, 요 점을 잡고 복사 C. 그 다음에 45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라인으로 45도를 그려줘도 되고. 자, 여기 중심에서 잘라주고, 이제 원 표면에서 잘라주고. 이제 여기 잘라줬으니까 여기다 아예 잘라줍시다.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자르고,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려나가. 이제 여기가 날라갔으니까 여기서도 잘라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상은 대칭에서 벗어나고, 이 영상은 대칭을 유지하죠. 왜냐면 얘는 뭐예요? 여기 4분. 그쵸? 여기 4분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측에서 보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이렇게 바라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본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바라봤던 얘기니까 4분이 보이고 4분이 보이는 상태에서는 대칭이 그대로 유지된다. 왜? 원뿔이니까. 하지만 그 4분이 날아간다는. 그쵸? 여기는 4분이 있고, 여긴 날아갔잖아. 그렇게 되면 대칭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라인. 자, 여기 어떻게 돼? 아까랑 이거 어렵지 않죠? 아까랑 똑같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그 점이 이 점이야. 그쵸? 라인. 자, 여기서 그 점이 이 점이야.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이 이어져. 단 얘도 전지권이 뭐예요? 이 잘린 단면이 항상 원뿔의 중심을 지나.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나온 거야. 대신 얘는 이제 요 앞에 있는 형태보다 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선택하고 쓰면서.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 지금 학원 강사님한테 배운 학생들은 여기 지금 이게 안 그려져 있잖아. 안 그려져 있는데 얘가 수문선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하시는 학생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안 그려져 있잖아요. CAT 2급은 여기 그려져가지고 수문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안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수문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수문선의 개념을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 거야. 수문선은 뭐야? 실제 형상에서 앞에 얘가 더 돌출돼 있으니까 얘에 가려져서 이 뒷부분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부분을 내가 그려줬어. 안 보이는 부분을 그려줬으니까 수문선이 되는 거지. 숨겨져 있는 부분을 표현했으니까 수문선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CAT 이거 문제를 풀 때도 문제의 수문선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수문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린 부분이 숨어져 있는 부분을 그렸다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수문선으로 바꿔야지. 그게 제대로 배운 거지. 자격증을 합격했다고 다 그게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누누이 얘기지만 자격증 합격에 목을 매달지 마요. 여러분들이 목을 매달 거는
제대로 된 기술의 습득이야. 제대로 된 기술이 습득된 상황에서 내가 자격시험 문제를 어떤 자격시험 문제를 만나든 항상 합격할 수밖에 없어. 왜? 모든 자격시험은 제대로 된 기술을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자격증을 목표로 자격증의 단순한 합격을 목표로 달린 사람은 합격까지는 가. 어떻게든 가. 진짜 학원 강사들, 내가 아까 양아치라고 말한 그런 분들이 한 그런 수업을 듣고 그 공식을 외워서 합격을 해. 그거 가지고 일을 못 하는데. 취직을 하면 뭐해. 가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욕먹고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도저히 그 욕먹는 걸 못 견뎌서 퇴사. 그나마 퇴사를 선택했으면 그 사람은 다행이지. 심하면 자살. 뭐 인간적인 모멸감을 못 견뎌서 자살. 직장 생활 이래도 되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에서 상사가 잘못을 했어? 아니, 강사가 잘못을 했어. 왜 그렇게 가르쳤어? 거기서 직장 상사는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왜? 난 얘 자격증 보고 뽑았어. 할 줄 안 돼. 뽑아놨는데 하나도 할 줄 몰라. 난 사기당했거든? 그래서 열받았거든? 졸라 억울하거든? 결국 여기에 악당은 빌런은 누구야? 강사야. 네, 강사님들한테 물론 모든 강사님이 이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강사님들이 계시다면 본인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팥줄을 다 끊고 있어요. 자, 라인. 자, 그래서 반대쪽은 똑같겠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이제 45도 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예, 여기서 끝이다고 하면은 이거 잘린 거만 정리했잖아요. 잘린 거 정리했는데 한 가지 정리하는 게 있어. 얘하고 만나는 이면에 뭐 생겼어요? 모서리 생겼죠. 이거 여기가 중심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트림으로 자르는 게 낫겠다. 트림. 얘하고 얘로 탕 잘리고 라인 탁 이게 여기가 외형선으로 딱 모서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생기고 어떻게 돼요? LEN EE 마이너스 2mm 중심선 이제 살짝 있고 B가 이렇게 되겠지. 이 형태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중심선이 트림 여기 모서리가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딱 잘리고 라인 MA 얘가 숨어져 있죠. 네, 가려져서 안쪽에 있지만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숨은 선으로 여기는 외형선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저게 숨은 선으로 숨겨져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LEN D 마이너스 또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건 이런 경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두 번 꺾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한 번 일자로 쭉 됐고 일부 형상이 이제 요 4분을 지나게 반대로 이제 90도로 꺾여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일단 이제 지난번까지의 문제는 이제 이 정도의 원리만 알면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원뿔을 그릴 때 간혹가다 이제 미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칭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대칭이 아닐 때는 미러를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이쪽에서 이제 형상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것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상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면도만을 가지고 어떻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3면도를 볼 때는 3면도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거기에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항상 형상을 생각해야 돼요. 결국 그게 조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3면도로 본 형상이 내 머릿속에 3D로 그려져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시점에서는 제가 진짜 학원에서 학생들의 질문 맞아요. 저는 그게 아무래도 안 그려져요. 그게 그려지지 않으면 못하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학생한테 정말 잔인하고 냉혹할 수 있지만 딱 잘라서 얘기해요. 그게 안 되면 못해요. 포기하셔야 돼요. 곧 죽어도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환불하고 나가는 학생 많아요, 제 밑에는. 저는 딱 잘라서 얘기해요. 모든 학생이 다 됩니다. 대부분 학원들이잖아요. 오시면 다 될 수 있어요. 이건 사기예요. 아니에요.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본인의 성격적인 문제든 아니면 적성적인 문제든 다양한 원인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세요. 근데 어떻게 이게 100% 되죠? 왜 100% 된다고 얘기하냐? 그래야지 다 등록할 테니까. 이건 사기예요. 안 돼요. 그래 놓고 학원 학생 받으려면 학원에서 이제 뭐래 그래? 강사를 쪼기 시작해요. 어떻게? 얘 하기 싫어해도 어떻게든. 강사가 얘기하거든요. 얘 수업진도 못 따라와요. 막 그런 거 얘기하면 야 그래도 어떻게 붙잡아서 질질 끌어서 늘려. 왜 늘려요? 계속 돈 뽑아내야 되니까. 걔 실력이 늘든 걔가 시간을 거기서 쓸데없이 지금 안 되는 건데 억지로 붙잡고 있어서 거기서 시간이 낭비되든 학원은 관계가 없는 거야. 학원이 바라는 건 뭐야? 그 학생한테 바라는 건 뭐야? 나 얘한테 학원비를 어떻게든 뽑아내야지. 그러니까 저 같은 강사는 싫어해요. 왜? 안 돼요. 라고 잘라서 얘기했잖아. 제가 그 얘기하고 그 데스크에서 들은 얘기는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얘한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나보고 이제 설득을 하는 얘기지.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맞는데?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내가 판단했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계속 시간을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난 무조건 이 길밖에 없어라고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다른 길을 돌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는 잘 생각하고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강사로서 이제 학원에 있을 때는 내가 이 학생을 케어할 수 있는 케어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보고 이 학생이 따라오는 능력치를 본단 말이에요. 종합을 했을 때, 얘가 단순히 지금 정상적인 사람의 뭐 몇 배를 들여도 따라오기 힘든데라는 판단이 들면은 저는 포기시킵니다. 그게 맞아요. 인도적인 측면에서. 잔인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을 위해서 그게 맞아요. 제가 먼저 포기를 권유하진 않아요. 본인이 남들보다 진도가 처지니까 먼저 물어보겠죠. 근데 그때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케어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학원 수강보다는 그러신 분들, 남들하고 유독 진도가 차이가 난다든가 너무 심하게 못 따라가시는 분들은 케어가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1대1 개인 교습.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원에서 하는 1대1 개인 교습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의 1대1 개인 교습은 그런 거 타이틀 걸어둔 데가 있는데 여러 학생이 있는데 진도를 1대1로 나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점은 뭐냐면 신경을 1대1로 써주지 못해요. 그 학생한테.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학생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학생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못 따라오시는 분은 그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지 않는 순간에도 작업하고 있는 걸 강사가 옆에서 계속 봐야 돼요. 봐가지고 계속 참견하면서 계속 지적해줘야 돼요. 아예 그 몸의 습관 자체가 인이백이도록 거의 이제 스파르타식에 가까운 건데 행동 하나하나 다 그냥 계속 꼬집꼬집 옆에서 보면서 교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완전 마스터하는 1대1 교육 방식으로는 안 되는 사람 진짜 없어요. 누구나 다 돼요. 시간은 좀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 방식을 쓰지 않는 한 안 되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1대1 강사를 쓰려면 강사 한 명 불러가지고 하루 1시간에 얼마를 줘야 될지는 모릅니다.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일반 사람들은 엄두를 못 내죠.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29번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릴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 그릴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왜냐면 이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정확하게. 이건 정확하게 그리는 거 맞아요. 왜 이러지? 자,
자꾸 이제 텍스트가 선택이 되네요. 됐다. 자,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을 거예요. 제게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강사님의 실력을 테스트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요 상황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원뿔의 축선상에 수직하게, 직각이 되게 자르는 상황이 아니라 대각이 되게 자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릴 수 있는 강사님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국내에.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저를 뺀 다른 강사님들 중에서 이걸 그릴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제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형적인, 기하학적인 개념만 기본적으로 갇혀 있다 그러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그리는 거를, 이것도 또 제 잘난 체 하는 걸로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그리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그리는 법이 나와 있는 교재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CAT 2급 교재 유명한 거 사봐도 원뿔타원 그리는 거 안 나올걸요? 그리고 제도법 나와 있는 책에서 저 원뿔타원 저 그리는 거 나와 있는 책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발견하신 분들은, 그런 게 있는 책을 알고 계신 분들은 게시글에 올려주세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줘야 되니까. 요 책 좀 봐라. 이런 것도 나와 있다. 저는 제가 출간한 책이 없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거 학원 강사님들 중에서 이거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저거를 지금 학원 강사님들이 아신다는 분들은 저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봤던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일반적인 학원 강사님들 다 아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세요. 저도 저거를 어떻게 그릴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뭐 결론 내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저 이거 그리는 법 학습하는데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일단은 해봅시다. 일단 원뿔부터 그려야겠죠? 원뿔은 처음에 그렸던 이 원뿔이네? 80에 100짜리. 제가 요걸 써서 했네요. 80에 100짜리. 요거 카피해볼게요. 뭐, 지금 원뿔 그리느라 뭐 시간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카피를 해오고요. 달라지는 상황만 정리를 하면 되겠지. 자, 일단은 요거는 없애고, 중간에 수평으로 자른 거 없애겠습니다. 자른 거 없앨 거고요. 여기서 당연히 얘는 이제 없애겠죠? 자, 그리고 조인. J, 엔터. 자, 얘 선택합니다. 엔터. 중요한 거는 선택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상선도 다 바뀌죠. 물론 나중에 선종률을 다시 바꿔줘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 선종률 다시 바꿔주는 그게 없으려면 MA가 아니라 J하고 요선. 선생님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J하고 한꺼번에 선택하세요. 네, 안 됩니다. 네, 요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선을 하나로 만들 땐 J 엔터. 일직선상의 선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원래 조인의 원래 기능은 저거고, 조인 써가지고 여러분들 폴리라인 만드는 걸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원래 옛날 조인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추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인으로 폴리라인 만들어주게 한 거는 조인의 근본적인 기능을 좀 저해하는, 해가 되는 요소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지? 저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좋아해요. 조인을 그렇게 만들어준 거를.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잘리는 상황을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옵셋 60이 될 거고요. 자, 얘를 RO 마이너스 30도를 돌려서 이렇게 됩니다. 30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죠. 억각의 개념입니다. 막곡지각. 자, 요렇게 30이면 이것도 30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선을 시계 방향으로 30도를 돌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박쥐갈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정 점에서 끊기.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가상선으로 바꿔야겠죠. 자, 그럼 오늘 이제 하려고 했던 하이라이트는 얘니까.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면은 원리가 간단해요. 자, 일단, 원뿔을 저렇게 대각으로 치게 되면, 저 형상에서 뭐가 생기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우측에서 바라보거나 평면에서 바라보면 뭐가 발생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요 전제는 하나 깔고 가야 돼요. 타원이다. 원뿔에서 저렇게 사선으로 잘리는 타원이다.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 기하학을 공부해 보시면 원추에 대한 기하학을 공부해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서 타원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요건 수학을 공부해서 먼저 선지식이 있어야 돼. 제가 얘기했잖아. 캐드는 수학을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어. 특히 수학에서 기하는 꼭 해야 돼요. 나 싫은데요. 캐드 하지 마세요. 설계하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자, 전 그거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럼 타원이라 그랬어. 타원이라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결론이 납니다. 타원이다.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잘렸으니까 그러면, 자, 우측면도의 타원의 전체 높이는 저 면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니까 이렇게 귀결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원기둥 타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 4분과 이쪽 4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렇죠? 그러면 평면도에 표현되는 타원의 전체 좌우 폭은 여기서 결정이 난다. 그렇죠? 그리고 중심은 어디예요? 여기죠. 일단 여기 중심은 여기일 거다. 그렇죠? 이쪽 방향 중심은 여기서 중심은 뭐예요? 이 방향일 거다.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여기서 좌우로 대칭이겠지. 그냥 원뿔 자체가 대칭이고 이 원도 이제 위아래쪽에서 대칭입니다. 이거는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러면 4분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결정나요? 정말 단순하게 저는 여기까지 딱 그려보고 바로 결론 났어요. 이게 타원이고 여기가 4분이고 여기가 4분이야. 중심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4분이잖아요. 그럼 타원의 중심은 어디예요? 이 두 선 사이의 정가운데.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 선의 길이의 가운데.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중심 4분 나오는. 그렇죠. 그러면은 딱 하나 찾으면 되죠. 나머지 4분. 나머지 한 개의 4분은 이제 어려운 건 여기예요. 나머지 한 개의 4분은 어떻게 돼? 근데 얘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방금 우리가 찾은 중심 요거 있죠? 요거의 원뿔에서의 높이예요. 왜냐? 이 높이를 알아야 이 높이에 있는 면의 구성을 알 수 있어요. 면이 어떻게 구성되나. 근데 이건 뭐예요? 이 높이에 대한 이 면의 구성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해봤잖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딱 잘랐을 때 거기가 원이 나온다. 특정한 지름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 높이에서 이 원뿔을 잘랐을 때 원은 어떻게 돼요? XL 여기가 반지름일 테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 색깔을 제가 약간 다르게 할게요. 하늘색을 안 쓰겠습니다. 하늘색을 합시다. 이렇게. 이 원이 지금 이 타원의 중심 위치에 원뿔에서의 높이에 있는 요 면의 구성이에요. 그리고 타원의 중심은 어느 위치에 있어요? 이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타원의 4분이라고 했잖아요. 4분이면 여기서 가장 아웃라인이에요. 이 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웃라인을 지날 거야. 그 4분은. 그럼 뭐예요? 이 면 구성에서 이 위치에 가장 아웃라인은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 그러면 타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2L. 자, 여기고,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4분의 위치가 우측에도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뭐예요? XL 앵글 45도. 이거 XL 앵글 45도. 해가지고 여기 4분이나 여기서의 이 4분의 위치나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인 이 4분을 따서 F10 잡고 어디로 와요? 여기로 와요. 아이고. 저렇게 만들면 안 되고 PER로 할게요. PER 퍼펜디큘러로 땅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4분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EL 여기는 위 아래 4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게 제대로 그려졌으면 딱 보이는 게 뭐냐면 누가 와도 얘하고 얘하고 접하는 거. 우리가 타원을 그릴 때 타원하고 사선하고 접하게 그리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근데 딱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게 제대로 접하나? 확인을 해보려면 티어 타원을 딱 잡고 툭 쳐요. 잘려요. 정확하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확하게 접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온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 여기 아무리 확대해도 이 선이 여기 타원 안으로 말려 들어간 게 아무리 확대해도 안 나와. 완벽하게 접하게 그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뿔 타원이 진짜 제대로 그려졌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4분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타원의 구성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저 현상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두 점을 통해서 타원의 중심의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타원의 중심이 결정났으면 이 원뿔에서 타원 중심이 위치한 높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로 원뿔을 잘랐을 때 그 원뿔의 궤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의 위치와 원뿔의 궤적 자체가 교차하는 요 가장 바깥쪽 라인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는 타원의 반대쪽 4분이 된다는 거. 이것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CAT 2급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CAT 2급에 문제 내면 일단 강사님들부터 난리가 날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사님들한테 이거를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봐요. 이거 할 수 있나. 근데 지금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물어보지 마세요. 물론 이제 그 강사님들이 제 영상을 봤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는 또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제 영상 보고 본 거 그냥 베껴가지고 그냥 그대로 얘기해버린다? 그러면 그건 의미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거는 뭐 테스트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다. 원풀 타원까지 하다못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른 CAT 이거 보시는 분들, 제 영상 안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제가 뭐 강제로 봐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전국에 있는 CAT 2급 시험을 보려는 사람을 모두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다못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순히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런 것들만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연구를 해보세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학원에 계신 강사님들은 뭐가 이제 안 그려지는 게 있고 막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그려볼까라고 좀 연구 좀 하세요. 연구 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르치면 되지. 그냥 평생 그 생각만 가지고 그냥 어떻게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울고 먹으려고 제발 좀 그러지 좀 말고. 강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난 강사했으니까 공부 끝. 그게 아니라 학생보다 더 공부해야 돼요. 더 공부. 그냥 죽어라.
죽으나 사나 그냥 죽을 때까지, 강사 그만둘 때까지 공부해요, 공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안 그릴 거예요. 요건 안 그리고, 예, 이미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그냥 그거 보고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노가다예요, 노가다. 일단 그리는 거. 자,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를 못 낸다. 왜냐? 진짜 우리가 그냥 어떤 공식,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걸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방정식을 써야 돼요. 그나마 이제 유사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 만들 때 미리 해놨어요. 이제 저런 거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건 이제 원축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 제대로 그려지면 이제 지금 차이를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대로 그려지면 요 색으로 그려줘야 돼요. 안쪽 거. 여기 바깥쪽 건 뭐가 이상하죠? 네, 뭐가 이상해요. 이건 이제 그냥 스플라인으로 땡땡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은 식으로 그린 거예요. 그 스플라인 식으로도 처리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결국은 이제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샘플링을 해야 돼요. 샘플링.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 라인이 그려질 이제 전체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높이 단위로 지금 한 10개 정도 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높이를 따가지고 요 높이마다 단면을 하나씩 그려요. 단면을 하나씩 그리고 이 단면에서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거잖아요. 요 선에서. 요 잘리는 선과 만나는 포인트들을 다 그 높이대로 다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이 점들을 스플라인으로 있는 건데, 이게 완전히 똑같냐라고 하면은 완전히 똑같을 수 없는 게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이 지금 자주색은 뭐냐? 자주색은 제가 3D로 그려서 자른 다음에 변환한 거예요. 그 두 개를 비교한 건데, 이걸 확대를 해보면 중간에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죠.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정밀하게 그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샘플링을 제가 10개로 했다 그랬잖아. 10개를 한 거보다 저걸 2배로, 20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시간이 들겠죠? 그만큼 많이 샘플링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정밀도는 올라가요. 근데 결국은 이게 완벽하게 정밀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쪼개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럼 저건 완벽하게 못 그린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원축곡선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적용을 해서 그 방정식을 입력해서 그려지면 나와요. 결국은 이제 미분적분이에요. 원축곡선은. 저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10개로 디바이드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릴 때는 특정 개수를 가지고 이제 디바이드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분하는 게 뭐예요? 쪼개는 거잖아요. 쪼개는 거. 미분 방정식이라면 무한대로 쪼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게 그런 거고. 수학적 함수로 무한으로 쪼개는 거죠. 쪼개서 그 쪼개진 상황들의 양상들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적분, 쌓는 게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적분한 그 그래프를 이제 표현을 해주면 그게 제대로 그려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3D CAD에서 하는 역할들이 그거죠. 3D CAD는 이 형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렸어? 결국 그 형상을 모니터상에 이제 디스플레이, 제대로 된 형상으로 디스플레이 한다는 얘기는 걔도 무수하게 미분하고 적분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는. 스스로. 그래서 3D CAD에서는 이 원축선을 제대로 그려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2D적으로 직접 풀려면 그 계산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방정식을 통해서 곡선을 구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2D 영역에서는 이 원축 곡선까지 그려라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도 원축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이 샘플링으로 하고 요 정도 오차 나는 것들은 무시하고 넘어가요. 왜냐면 어차피 이 원축 곡선은 우리가 치수가 기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치수로 정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냥 형태만 비슷해 보이면 돼. 그러면 한 10개 샘플링 해가지고 이 정도만 비슷하면 됐지
하고 넘어가는 게 실무예요. 어차피 저기다 내가 뭐 치수를 기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형태만 나오면 돼. 비슷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도면을 얘기할 때는 100%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이건 예외다. 원축 곡선은 예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장난 삼아 해보기는 재밌는데, 저게 한두 번 하고 말짓이지, 계속하면 짜증납니다. 실무에서 저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 짜증 엄청 내요. 아씨, 노가다 떼야 돼. 그러면서. 그래서 요새는 실무에서는 저렇게 안 해요. 요새는 실무 다 3D까지 같이 쓰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3D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상황이 오면은 지금 당장 3D 그려가지고 탁 자른 다음에 2D를 변환해요. 그래서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요거까지는 요건 재미로 나는 꼭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건 재미로 해보세요. 재미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서 보여드리진 않아요. 그 의미는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29번까지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제가 요번 영상은 사설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거의 이제 영상이 2시간 가까이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조금 많이 안타까운 거.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러 학원 강사님도 일부 계실 수 있는데 뭐 많이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분이 나쁜데 양해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기술 교육 자체가 너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게 상당히 악영향으로 미치는 게 이 기술 교육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특히 기업들이 인지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거든요. 물론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업하고 뭔 상관이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 우리의 고객이 여러분들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수요자는 회사예요. 기업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배운 학생들은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되고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뽑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지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학원 강사님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입사원을 더 이상 안 뽑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당장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일할 수 있는데 신입사원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즉 내가 간단한 일을 시키고 내가 몇 마디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된다고 하면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았었어요. 왜냐면 회사도 계속 새로운 젊은이들이 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올라와야지 그 일이 꾸준히 유지되는 거지. 지금 있는 경력직들만 가지고 돌렸으면은 그 사람들 다 늙어 죽으면 어떡할 건데. 일이 끊겨요, 그 회사는. 회사도 신입사원을 원해요. 그런데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회사에 보내는 학생들은 그 기초적인 것도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회사 사람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실무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실무에다 신입사원을 뽑아놓으면 얘가 교육을 받은 애라는 생각을 못 하겠대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된다고. 그럴 시간은 실무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당장 경력직을 뽑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간단한 일이라도 제가 예전에 일했던 것처럼 처음 갔을 때 그냥 조립도 전체 설계된 도면 다 주고 야 여기서 요 부품 몇 개 띄어가지고 단품도에 치수기입은 좀 해라. 치수기입만 해놔. 이 정도 시킬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 요거 볼트 야가 요거 볼트잖아. 그러면 볼트인지는 알아서 먹어야죠. 얘가 M3 나사잖아. 얘 피치가 몇이잖아. 얘 피치 이거면 가는 피치잖아. 이건 얘기 말이 통해야 될 거야. 가는 피치가 뭐예요? 나사 제 캐드 배웠는데 그런 것도 알아야 돼. 얘기 자체가 안 통하잖아. 야 투상이잖아. 내가 투상까지 알려줘야 되니? 저기 학원 강사님이 공식 가지고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야 그 공식은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 도면이 있는데 도면을 왜 그리니? 학원 강사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야 나가. 지금 실무에서 이런 신입사원 뽑으면 벌어지는 현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들 뽑으려고 해요. 결국 그런 식으로 자꾸 지금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기업들이 신뢰를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그게 그 손해가 그 피해가 누구한테 들어올 건데 강사님들한테 들어가요. 왜 그걸 인지 못하세요? 지금 강사님들 힘드시잖아요. 수강생들은 안 모여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수록 또 제대로 가르쳐야죠. 자, 어느 회사 갔을 때, 야, 어느 학원에서 배운 애 뽑았더니, 기깔난다. 말이 통해? 요새 말만 통하게 만들어도 기깔난다 그래요. 뭐, 들어오자마자 바로 막 설계하고 뭐 그런 사람 안 바래요. 그 어떤 회사도. 내가 말했는데, 내가 아 하고 얘기했더니 아로 알아들어. 야, 엄청난데? 요새 회사에서 그래요. 아를 아로 알아들으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특별한 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만들어달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런 사람조차 못 만들고 계세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너무 길게 사설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